An appeals court has thrown out the $500 million civil fraud penalty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 Now, as a reminder, this ruling, it stems from New York State's 2022 lawsuit against Trump, accusing him of fraud and of exaggerating his wealth. A judge found him liable on those charges in 2023. NBC News senior White House correspondent Garrett Haake joins us now. Garrett, what exactly does this ruling mean? I mean, there's the question of penalty, there's the question of liability. 특정 사법 결정은 판결 자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 드물게 활용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도 주목받는다. 3월 어느 화요일 아침 뉴욕주법 집행관들과 연방 요원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기업 조직과 연관된 고가 부동산 최소 3곳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항소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법원 결정으로 승인된 이 작전은 민사 판결 집행을 위한 공식적인 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관의 암묵적인 자제 원칙을 깨뜨렸으며 특히 높은 공적 노출도와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자본을 가진 인물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뉴욕에서 기록된 이 장면, 즉 공무원이 수십 년간 기업적 상징성을 지닌 건물들에 진입하는 모습은 법원 결정의 유효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법제도가 자체 메커니즘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대통령직을 4년간 역임하고 선거 무대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과 연관된 건물에 물리적으로 진입하기로 한 결정은 책임 추궁이 인식되는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추심 사례가 아니다. 수년간의 정규 소송 절차를 거친 후 당사자가 방어권, 항소권, 집행정지 조치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진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재정적 배상을 요구하는 모습이 부각된다. 그 영향은 법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산가치나 집행에 관련된 금액을 넘어서는 제도적 효과가 파생된다. 제시된 재산 담보가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대신 직접 개입이라는 대안이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기업의 건실성에 대한 주장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 등 매체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민사 사건에서 재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특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전자적 동결, 은행 통지 또는 사법 외 중재와 같은 더 신중한 방법을 선택한다. 5번가 건물이나 40번가 고층 빌딩과 같은 상징적 가치의 부동산에 물리적으로 진입한 것은 절차가 특별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저항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전 단계들, 공식 통지, 합의 시도, 금융담보 요구, 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단절이라기보다 협조 거부가 반복된 후 시스템이 전면 가동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자산 유동성 주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둘러싼 특정한 역학을 드러낸다. 여러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제시된 자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자산의 신고 가치와 실제 담보로 인정받는 가치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집행을 승인한 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산이 요구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비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순히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공개적 담론과 자산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기업 대표 구조의 신뢰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론과 관련해서는 질적 조사와 소셜미디어 분석이 분열된 반응을 보여준다. 보수 유권자 일부는 이 조치를 정치적 사기 저하 시도라고 보는 반면 전 지지자들을 포함한 다른 계층은 수십 년간 유지된 기업 담론과 기본적인 법적 의무 이행의 어려움 사이의 괴리에 당혹감을 표출한다.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법적 결과로부터 면제된 것처럼 보였던 인물들을 상대로 시스템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아무리 높은 공직이라도 사법부 앞에서 자동적인 보호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이러한 긴장을 반영한다. 대통령 지지층과 연계된 매체들은 불공정성이나 정치적 동기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채택하는 반면 조사 보도를 중시하는 매체들은 판결의 민사적 성격, 연속된 소송 패소, 판결 근거 등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차별화된 보도는 이 사건이 법적, 정치적, 언론적 다중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강화한다. 각 차원은 고유한 작동 논리를 지니지만 모두 미국의 최근 제도적 서사를 바꾸는 공통된 사건으로 연결된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즉각적인 집행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자본을 가진 인물들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법적 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쟁을 재점화한다. 이 사건은 판결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까지도 부각시키며 극도로 양극화된 환경에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려는 기관들이 직면한 어려움, 압력,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본 채널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주의 깊고 엄격하게 추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소중히 여긴다면 향후 전개될 상황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제도적 기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간 배경에 머물러 있던 메커니즘들과의 교차점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민사 결정의 기원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사법부가 결정한 조치의 기술적 집행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연방 및 주 차원의 영역 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 집행에서의 수렴을 강화했다. 연방 공무원들의 재산 압류 작전 참여는 법률에 규정된 기관 간 협력에 근거해 승인되었으나 전직 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였다. 이 전환점은 세무, 금융, 규제 기관 등 다른 기관들에게 정치적, 사법적 파장을 우려해 미루어왔던 조치들의 정당성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 작용했다. 이 시점부터 다른 법원과 감독기관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예를 들어 국세청, IRS는 사법부의 사기 판결이 과거 사건에 대한 세무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압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관련된 과거 세금 신고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주정부 부동산 등기 기관들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들과 관련된 최근 거래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판결 이후 자산 보호를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적이지만 광범위한 결정에 대해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박해가 아니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다른 모든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활성화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렴은 판결 후 몇 주 동안 재산 집행이 가속화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순한 법적 진전이 아니라 어떤 공인도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부터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도적 재정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mob. 상급 법원들은 피고 측이 제출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사건의 절차적 경호성을 강화했으며 이는 사법부가 공공 및 정치적 압력 아래에서도 자신의 결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의견서에서 주 및 연방 법원 판사들은 유죄 판결과 집행에 적용된 기준이 문서 증거와 독립적 감정 보고서에 기반한 엄격히 기술적 기준이었으며 피고 측이 재정적 보증금 제출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직접 집행 절차를 가속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변호 측의 대응 방식도 재구성했다.
법원이 반복적으로 주장된 정치적 박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금융시장에 해당 자산이 여전히 보증금으로 활용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시도다. 배후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법률팀 대표들은 판결 후 몇 주 동안 최소 5개 기관과 만나 부동산 재평가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번에는 민간 컨설팅 회사의 문서를 첨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 등 매체가 인터뷰한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특히 법적 불안정성과 병행 소송에서 새로운 유죄 판결 가능성 때문에 은행 기관들이 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이는 데 대한 저항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시사한다.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의 수렴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 기관들이 비록 법적으로 해당 자산들이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한 자산군의 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법적 결정과 지급 능력 인식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한다. 사법부는 사기 존재를 입증하고 시장은 보장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는 의도된 조율 없이도 절차의 제도적 신뢰성을 강화하는 일종의 이중 검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핵심이 되었다. 프로publica, CNN, 로이터와 같은 매체들이 보도한 조사 보도에 따르면 자산 평가 과정은 피고 측의 적극적인 저항에 직면했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과 지정된 전문가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해 사법부는 관련 기술진을 보강하고 감정보고서의 범위를 확대하며 제시된 수치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편파성 의혹으로부터 절차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가 집행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형식적 측면으로 인해 그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중함은 의사소통 방식 선택에도 반영되었다. 최근 결정들은 형용사를 배제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수락 또는 기각된 주장에 대한 광범위한 근거와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비교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높은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국제법원의 관행과 일치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결정문 작성 방식이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해진다. 이러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사법부는 해당 사건이 관련된 개인의 범위를 넘어 극심한 양극화 환경에서 기관의 기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관찰되는 것은 법적, 정치적 요소가 이례적으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기술적으로 구조화된 대응입니다. 절차적 초점을 유지하고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을 거부하며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고수하려는 의지는 현재 사법부가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정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엄격히 법적 틀 안에서 절차가 지속되고 민사소송을 순수히 정치적 성격의 싸움으로 전환하려는 담론을 억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법적, 경제적, 제도적 요소를 연계하는 이러한 유형의 모니터링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는 심층 분석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공공인물이 불법 기업 활동에 연루되었을 때의 재산상 책임과 관련된 역사적 기준을 바꿀 만한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전히 예외적 논리에 속한다고 본다. 이는 사건의 중심 인물이 가진 공적 영향력, 적용된 제재의 규모, 그리고 압류된 자산의 이례적인 노출 정도에 의해 정의된다. 어떤 해석을 채택하든 도널드 트럼프의 재산 압류에서 드러나는 상황은
법정과 금융시장을 넘어서는 반응을 촉발하고 있다. 이 논쟁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직접적으로 도달하며 높은 정치적, 상징적 비중을 가진 인물들 앞에서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의 역량을 시험대에 올린다. 보다 온건한 정치 관측자들은 이 사건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규정하는 것을 피하는데, 이는 미국 제도적 과정이 거의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법적 결정이 이후 정치적, 제도적 재편에 의해 완화되거나 수정되거나 약화된 역사적 선례들이 존재한다.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현재 상황의 차별점은 특정 요인들의 조합에 있다고 한다. 견고한 근거 위에 구축된 사법부 결정, 법적 결정 이행에 대한 저항의 광범위하게 기록된 역사, 그리고 금융 시스템 관계자들이 제시된 자산이 공개된 지급 능력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점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판결 번복 가능성을 축소하고 절차에 대한 직접적 개입 시도의 정치적 비용을 크게 높인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조직과 관련된 최소 6건의 병행 소송이 각기 다른 관할권에서 진행 중이며, 이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전략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각 새로운 명령, 판결 또는 절차적 움직임은 주요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좌우하며 사법부가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자율성의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송들의 동시 진행은 공식적인 조율의 결과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법적 압박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변호 측의 논리적 여지를 제한하고 개별적인 공개 성명을 통해 지배적 서사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제도적 긴장 환경에서 상급 법원의 입장은 결정적입니다. 어느 법원이 제재의 비례성이나 절차 진행과 관련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방향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페레와 폴리티코 같은 전문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판결 패턴, 특히 재산 집행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미국 제도적 역사의 다른 중대한 순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주류 해석은 상급 법원들이 반복적인 항소 기각을 통해 이 사건을 복잡한 민사 분쟁으로 간주하되 제도적 운영의 일반적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부, 언론, 정치 행위자들의 박해 담론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균형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공화당 내부를 포함한 정치체제의 핵심 인물들이 취한 신중한 태도는 압력을 줄이고 피해자 서사가 제도적 지지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억제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새로운 결정들이 법적 포위를 심화시킬 경우 오랫동안 공개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방관이나 공모로 비춰질 위험 없이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절차적 운영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상황적 편의에 따른 예외적 조치가 아닌 법의 정상적 적용임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서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학술기관과 연구센터들은 이 사건을 법적 책임과 정치적 담론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로 기록하려는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하버드, 예일, 조지타운 대학 등 법학부에서 최근 진행한 토론들은 높은 주목을 받는 소송이 자유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 이러한 모임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주제 중 하나는 극심한 양극화 상황에서 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역할이다. 광범위한 방어권과 공적 기록 접근권이 보장된 상황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사법 결정을 박해의 수단으로 재해석할 때 그 위험은 일시적인 차원을 넘어 민주적 갈등 해결 메커니즘 자체의 정당성에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상황은 여전히 열려 있다.
재산 압류는 정해진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이 사건을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려는 주장은 특정 계층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서 걸린 것은 특정 재산의 운명이나 개별 항소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조직적인 압력 속에서 법적 책임의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에 맞서 제도적 체계가 그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공직 생활 내내 제도와 모호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 앞에서 법 집행이 확고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달은 개인 자체에 대한 것보다 미국 제도적 기구가 최근 역사상 유례없는 시험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회복 탄력성의 정도를 더 잘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즉각적인 법적 파장을 넘어 구조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기에 제도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드러내는 바를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